온천천의 떼죽음 참 우리가 이것도 참 많이 들었어요. 참 그러니까요. 익숙하죠. 네.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지구가 주는, 우리 환경이 주는 경고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이 핫한 부산의 이 환경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생태하천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떼죽음니까요. 아니 근데 생태하천 안 붙은 게 없어요. 그 해운대 석회천 네. 있잖아요. 거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송정천 거기도 지금 생태하천으로 막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하천하면 생태하천은 무슨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수식어가 요즘 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온천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온천천 나가보면 이 봄에는 벚꽃이 막 허드러지게 막 벚꽃이 날리고 여름에는 정말 파릇파릇한 그런 나무들 이 숲을 그럼요. 네. 우거진.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운동하기도 너무 좋고 가을에는 낙엽 떨어지면 또 낙엽을 밟으면서 걷는 그 온천천 변에 그런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되게 서등적인데 우리 나중에 스릴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런데 왜 스릴러냐? 네.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이 수변 산책로, 이 온천천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 하천으로서의 온천천의 속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부산대 생태 시민대학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구서역에서 새병교, 수영강 합류부까지 온천천 일대 10km를 둘러봤습니다. 온천천 일부 구간을 지나자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강바닥엔 시커먼 오염물질이 엉켜붙어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는데 평소 온천천의 용존 산소량은 리터당 10mg.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온천천의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 리터당 0.9mg까지 떨어집니다. 일반 물고기는 용존 산소량이 리터당 4에서 5mg 이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자, 사실 온천천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그렇죠. 누구나 온천천에 한 번씩 다들 가실 정도로 그렇게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인데 맞아요. 영상을 보니까 우아하네요. 비만 오면 사실 이 검은 물질, 불특정 오염 물질,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던데 이게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물고기들에게는 이 독극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집단 폐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저 온천천 하면 저는 그 네. 근처에 살지 않아서 딱히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태풍이 오면 항상 저 그렇죠. 온천천에 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온천천이 아름다운 기억이 그렇게 딱히 없네요. 태풍 때 이제 연안교와 새병교가 가장 또 먼저 항상 잠기니까. 물에 잠기니까. 네. 그래서 부산시의 그 CCTV 상황실에 가서 이렇게 현장을 전하다 보면 거기가 뚫리면 다 뚫린다. 네,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수위가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물이 차오르면 범람하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 비가 오지 않은 이제 환경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산책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네. 비만 오면 잠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천변 곁에서 가까이에서 걸을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걸 또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서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긴 한데 네, 네, 네. 근데 수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생태 하천이라고 어쨌든 만들었고 20년 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여를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한 20년간 1,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 뭐 여러 사업도 있었죠. 그래서 외관 보기엔 좋아요. 평상시에 가서 보면. 네, 네, 보면. 근데 정말 거기에 돈을 많이 넣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생태하천이냐 네. 이거는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정말 네. 돈값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질 자체가 뭐 악취라든지 뭐 그 안에 물속은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그런데 온천천이 한 13km 정도 되는데 모든 온천천 구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염이 심한 구간이 특히 사직천과 온천천 합류 지점 이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물고기 폐사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점 오염원, 그러니까 비가 오면 도심 내에서 여러 그런 물질들이 쓸려서 떠오른 그런 오염 물질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폐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최근에
이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가동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이제 가동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네. 완공이 돼서 가동을 시작을 했죠. 그 이 온천천이 또 워낙 길다 보니까 세 개구를 또 다 네, 아우르고 맞아요. 있잖아요. 금정구, 네. 연제구, 동래구. 또 거기 하천 옆으로 사는 사람들만도 120만 명 정도. 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굉장히 양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분류식 하수 관거 사업이 다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합류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하수관거가 이제 분류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수온 상승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비점 오염은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온천천이 이만큼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건 모양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 좋은데 네. 물은 오염이 됐다. 그런데 이 물에 살지 않는 이 온천천에 살지 않는 동물 모두 고르는 문제. 자, 갑자기 시험 문제 주시는 겁니까? 갑자기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수달, 2번 두꺼비, 3번 외가리, 4번 오리, 5번 숭어. 네,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리. 살고 있지 살고 있지 않은 동물. 네. 외관을 본 것 같아. 뭔가 그런 새. 저는 이거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살지 않는다면은 네, 네. 지나가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아까 외가리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경유 포함. 경유 포함? 상승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 물이 더러우면 어쨌든 오지 않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곳에 살지 않는 일단 저 그래요. 오리 안 오리는 살 것 없는 같아요. 오리 없는 거 오리는 같아요. 오리 없는 것 같다. 예, 예. 사실 다 살고 있습니다. 수달도 있고요, 그래요? 두꺼비도 있고, 외가리도 있고, 오리도 있고, 숭어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수달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죠. 그 방금 이 보신 화면이 이 부산대 이제 주기재 부산대 교수님이 이 온천천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수달이 발견이 될 때마다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곤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나가십니까? 나가지는 않고. 왜 안 나가요? 현장에 답 있다. 네네네. 수달도 인터뷰를 하셔야죠. 그러려고. 근데 수달이 밤에 나타나서 사실 저희가 유연 근무가 있잖아요. 밤에 좀 근무하면 어려움이 있고. 아, 그래서. 괜찮아요. 낮에 그냥 쉬시고 밤에 취재를 하세요. 앞에 우리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과연 온천천이 수달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도 네. 되거든요. 네, 사실 오염이 되는 곳은 물고기 폐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사제천과 온천천 합류 지점 이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수질을 꾸준히 개선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이런 천연기념물, 이 멸종 위기종도 함께 인간과 함께 공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온천천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자정 기능을 그렇게 갖춰야 하고 네네.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구간을 점점점 확대를 해 나가야 그렇죠. 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세 개 지자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정구와 연제구에서는 건설과에서 이 온천천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래구에서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달이 계속 살게끔 만들려면 조금 더 이 통합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차선영 있는 기자가 지금 수달에 대한 애착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수달을 수달에게 지켜야 된다.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수달에게. 매회 들어가. 아니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잘 버티고 함께 하자. 네네네. 친환경적으로. 아니 근데 저보다는 우리 취재 장군님이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수다를 안고 있는. 직접 안아보셨잖아요. 사실 부산 곳곳에 있는 하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해운대 석대천에서도 수달이 발견됐다고 해서 해운대에서 지금 해운대야 놀자라고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자가 네. 수달을 만나겠다고 그 캠핑 의자 들고 가서 앉아 있어요. 미꾸라지까지 직접 사와가지고 수달이 미꾸라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선물로 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하천에 미꾸라지 갖고 풀면서 수달을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끝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온천천은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환경만 제대로 만들어주고 좀 통합적으로 관리만 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아직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세 개 구의 단체장들, 담당 네. 부서들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그 지난해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구청장들이 통합적으로 우리 관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예. 좀 네.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계구가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 아니냐. 그 통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적어도 예산적인 측면에서라도 통합관리의 의미로서 시에서 이 세 개 구를 통합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금정구청장과 동래구청장, 연제구청장 등이 온천천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해 온천천 현장에 모였습니다.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등 3개 구의 구청장이 모인 자리에서 온천천의 수질 개선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시의 통합관리 촉구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천천은 3개 구가 권역별로 분리 관리해 수질과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취재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이 이 통합 관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온천천이 아, 10년 과거에? 전쯤에. 아, 그래요? 네. 근데 여쭤보니까 1년 동안 이 통합 관리에 드는 예산 2천만 원. 담당 공무원 2명. 2천만 원이요? 2명. 네. 그렇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온천천 1년 동안 관리하다가 도망가셨대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통합관리였던 게 아니고 원래 2008년이면 이제 2007년에 이제 온천천 종합계획이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시가 자연스럽게 받아서 2011년까지 관리를 한 건데 구청장들이 요구하니까 네. 넘겨준 거죠. 네. 나눠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 온천천 변에다가 연제 한마당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 2012년부터 2016년에 폐지가 되는데요. 왜 폐지가 되냐면 온천천 잔디 훼손, 불법 노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결국에 대표적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원래 온천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 권한이 구청이 하다 보니까 뭐 민원이 오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아니면 구의원이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 점용 허가를 남 함부로 내주면 안 되는데 막 내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온천천 변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35개, 편의시설이 498개. 그러면 시에서 구로 이제 관리 권한이 넘어가면서 좀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더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네. 좀 합리적인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관리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지점에 봉착하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수 생태계는 계속해서 나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비용도 3개 구에서 따로 쓰다 보니까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고비용, 비효율. 그럼 실질적으로 어쨌든 세 개 구가 애초에 요구를 해서 받아왔으니까 네네. 내놔야 되잖아요. 만약 할 것 같으면은. 분류식 그 하수관로 공사 그 시점도 좀 앞당기고 예.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 가동에 대해서도 좀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도 구축이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7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긴 할 거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취재를 하면서.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취재를 하고 또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분들도 만나보실 텐데 네네. 시민분들의 반응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수달이 사는 지점에는 너무 좋다. 이런 좋은 그쪽 곳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온천천 인근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산책하고 이렇게 하기에 너무 좋고. 근데 일부 구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 곳에 사는 주민들은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특히 비가 오고 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스릴러 영화 보잖아요. 그렇죠. 네. 비만 왔다 하면 배를 넘치고. 이렇게, 예. 네네네.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수달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잖아요. 특별한 추억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시민 공간이고 자발적인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런 사례들이 없을까 하천에 가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수달이 발견돼서 굉장히 아름다운 또 스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녹산 쪽에 있는 신호등 주거단지 인근 바닷가에서 수달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네, 바닷가에서 발견이 됐고요.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 3명이 네. 수달을 발견했다고 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수달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인가? 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었는데 정박해 있는 배 위에서 생선을 훔쳐먹는 수달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제대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서구에 있는 박혜자 구의원을 이 초등학생들이 찾아갑니다. 네, 구의원을 찾아가서 모임을 만든 게 수달 지키기 프로젝트를 줄여서 수프. 그래서 구의원이 처음에 아이들도 보고 걘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의원도 처음 듣고 진짠가?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정말 진지하게 수달을 보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프로젝트 목적, 방향, 구의회 요구해서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이걸 또 공론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구에서 환경 관련 예산 5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던 예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아이들이 동네 곳곳에 직접 디자인한 그 현수막을 제작해서 우리 마을에 수달이 살아요. 이렇게 또 된 거고요. 그게 또 강서 구보에도 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토리를 왜 전했냐면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온천천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너네 결과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그 온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애정이 더해진다면 또 이런 또 확산 아름다운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동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정에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온천천을 좀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차순영 기자의 스릴러. 우리 스릴러로 아닌 것 시작했다가 같아. 조금, 수달로 끝나네. 자, 온천천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또 별점 평가를 해볼 텐데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먼저 주시겠습니까? 4.4. 4.4. 네. 저는 사실은 통합 관리는 가야 되는데 부산시로 가면 안 된다. 부산 환경공단이 않는 방안이 어떨까? 오히려 전문성을 더 네. 살릴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저는 용역 결과가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점. 올해 결과가 나오니까 4점을 드리도록 1년, 2년 더 갈 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올해 나오니까. 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수달 인터뷰 꼭 좀 시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1점 빠졌군요. 수다 네. 인터뷰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4.2점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도 인터뷰가 빠져서 일단 감점이 먼저 들어가고 네. 작년에 세 개 구 구청장들이 현장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셨지만은 결과물들이 나오기까지 사실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단순히 용역 결과지 그게 또 행정적인 절차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 시간 동안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또 차순영 기자가 그 아이템을 좀 더 많이 계속해서 발굴해서 가지치기 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제가 남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여튼 업무 지시를. 대서 사실을 또 만드셔야 되니까요.